안녕하세요. 요즘 AI 때문에 비즈니스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정신 없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는 그래서 자료들을 토대로 AI 기반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의 그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 기술 설명만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전략이랑 실행 관점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걸 좀 깊이 파헤쳐보죠. 당신의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단순히 효율성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요. AI가 어떻게 아예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는지, 또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본질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 DBI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지능형 비즈니스 혁신, IBI로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패러다임 전환이죠. AI를 그냥 도구로만 볼 게 아니라 전략 그 자체? 뭐 학습이나 협업 이런 걸로 봐야 한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도 공감이 중요하다고 했다면서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느낌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여행사가 있었는데 그냥 앱만 만든 게 아니에요. 고객들이 직접 자기 취향대로 여행을 막 설계하고 또 관심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룹 투어를 만드는 그런 상호작용형 투어를 개발했어요. 아, 상호작용형 투어요. 재밌네요. 네, 이건 기존에 없던 시장을 그냥 새로 연 거죠. 이게 바로 지능형 혁신 사례고요. 또 다른 예로는 그 보안 기업 퀵휠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거기는 남들보다 좀 일찍 머신러닝이랑 AI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막 늘어나는 바이러스 위협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이버 보안 업계 판도를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기술을 언제 어떻게 도입하느냐가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결국 AI가 제대로 힘을 쓰려면 그 연료가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이죠. 예전에는 뭐 매출액 같은 딱 떨어지는 정형 데이터만 맞다면 이제는 소셜미디어 글이나 뭐 이미지, 고객 리뷰 같은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 파헤쳐봐야 하는 시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다루려고 SQL, NoSQL 같은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나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꼭 필요해졌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지? 설명 분석. 왜 그랬을까? 진단 분석. 이걸 파악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예측 분석. 심지어 그래서 뭘 해야 할까? 처방 분석까지 알려주는 분석 기법들이 중요해졌습니다. 실제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주죠. 자동화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뭐 산업혁명 때부터 있었잖아요. 네,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AI는 단순 반복 작업 수준을 넘어서서 예전에는 꼭 전문가가 해야 했던 그런 복잡한 일까지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특히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기술들 있잖아요. 이미지 인식 잘하는 CNN이라던가 또 언어 처리 잘하는 RNN, LSTM 같은 것들.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 얘기하는 생성형 AI, 그 LLM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언어 모델. 이게 아주 핵심 동력입니다. LLM이요? 네, 이게 단순히 글만 써주는 게 아니라 고객 응대 자동화, 마케팅 문구 생성, 심지어 데이터 분석까지 기업 생산성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여주고 있어요. 와, 정말 다양하게 쓰이네요. 물론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GPU나 TPU 같은 고성능 AI 칩, 또 클라우드나 엣지 컴퓨팅 같은 하드웨어 발전도 빼놓을 수 없고요. 특히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가 생기는 그 현장 가까이에서 바로 처리하니까 반응 속도가 중요한 자율주행차나 원격 수술 같은 분야에선 거의 필수적입니다. 듣고 보니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혼자서 막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파트너나 고객들이랑 같이 뭔가 판을 키우는 그런 디지털 생태계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동남아의 고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아, 네네. 이런 플랫폼들은 단순히 기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업, 개발자, 고객, 결제회사, 물류 파트너 이런 여러 참여자들이 서로 막 연결돼서 가치를 주고받는 거대한 네트워크, 즉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그 팟캐스트 만드는 툴이었던 앵커가 스포티파이 생태계에 들어가면서 확 큰 것처럼요. 기업들이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고 사용자 기반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실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조직의 역량, 그러니까 디지털 성숙도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냥 최신 기술이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비전이나 목표에 맞춰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꾸준히 배우고
또 조직 구성원들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보안 문제, 이것도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기술 도입만큼이나 조직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성공적인 혁신을 하려면 당연히 명확한 목표랑 단계별 계획도 있어야 할 거고요. 특히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론이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좋은 예시가 그 JR 동일본의 수이카 카드 도입 사례입니다. 수익화 카드요? 네, 그들이 그냥 비접촉 결제 기술 나왔네 도입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먼저 통근자들이 매번 표 사느라 길게 줄 서는 그 불편함에 깊이 공감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정의, 구체화, 시제품 만들어서 프로토타입, 실제 사용자들과 테스트하는 그 전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 문제 해결에서 출발한 거죠. 어떤 업무부터 혁신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참 고민일 텐데요. 그럴 때 DX4 같은 프레임워크가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이걸 디지털화하는 게 얼마나 시급한가, 그리고 실제로 구현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클까, 이걸 따져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람과 기계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을지, 또 어떤 디지털 협업 도구를 써야 할지 이런 고민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겠죠. 전략이 없다거나 인프라가 부족하다거나 전문가 구하기 어렵다거나.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필요한 역량은 내부에서 직접 키울 수도 있고 내부 육성 아니면 다른 회사랑 손을 잡거나 전략적 제휴, 유니클로나 도시바테크처럼요. 그도 아니면 외부 전문가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세븐일레븐 재팬이 오픈 AI나 구글이랑 협력하는 것처럼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편향성 문제나 설명 가능성 부족 같은 윤리적인 문제도 꼭 고려해야 하고요.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 하나 도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데이터를 잘 다루는 능력,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 그리고 조직 전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게 어우러져야 하는 하나의 긴 여정 같아요. 네, 맞습니다. 효율성 개선은 기본이고 아예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써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기술과 전략들을 떠올려 볼 때 당신이 계신 분야나 혹은 관심 있는 영역에서 아직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지능형 혁신의 기회는 혹시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